네, 1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이틀째 취재 편의점 쉬지 않고 애청자 여러분들을 바로 라이브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추위 그리고 눈보라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데요. 빙판길 특히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면서 잠깐만 취재 편의점 틀어볼까 하지 마시고 그냥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절 편의점 함께해 주실 두 분 초대했는데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님 그리고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따 오후에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격 품앗이 방송.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개, 향약 둘의 품앗이 네.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세요. 예전에 제가 오마이 있을 때는 종종 오셨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저는 늘 뵙고 있습니다. 사이트 이런 데서 항상 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님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옆에서 이제 운치를 돋구는 정도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한테 다 모시는 건가요? 몰아주기. 자, 저희들이 오늘 사실은 벌써 이제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래도 이제는 한 고비가 좀 넘은 것 같다. 더 이상 2차 비상계엄은 없겠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이후에 이제 수사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늘 갑의 위치에만 있었잖아요. 수사했던 수사 검사가 이제는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심리는 어떨지 특히 이제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님 모셔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먹는데 좀 진심이잖아요. 근데 메뉴가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733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게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리가 좀 어떨까요? 저는 뭐 약간의 해방감? 감옥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게 사실 묘한 게 의존장애 혹은 어떤 사람한테 딱 붙어서 어떤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일종의 약간의 그 해방감을 가진다. 묘한 해방감을 갖습니다. 공간은 갇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혼자 생각할 여유가 많으면은 그게 보통 그래서 전혀 그 감옥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때 처음에 몇 시간 정도는 공황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해소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과정을 딱 겪거든요. 재벌 2세, 3세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심리적으로 막 혼동되는데 그 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묘한 해방감에 막 뭐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피의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해방감과 역시 그리고 자신이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 느낌까지도 막 섞여 있는 상태였을 수 있다. 지금 상태는 조금 무엇인가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좀 하려고 하는 느낌의 것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 뭔가 그 여사님하고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주인은 여사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행위자시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심리 구조를 파악하면은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명태균 씨에 따른 5세 아이가 권총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권총을 든 5세 아이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유아기 때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해요. 맞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면 불안하고 막 찾게 되고 이런 건 없을까요? 분리불안 때문에 가시기 전에 관저에서 많이 드셨죠. 바로 그게 그 특징입니다. 뭐 샌드위치를 갖고 뭐 드셨다는 거 뭐 불러갖고 했는데. 근데 저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와중에 지금 체포영장 잠이 안 와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본인도 충분히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퇴행적인 게 나타납니다. 먹고 싶어.
거지. 그러니까 사실 분리불안이 오래되면 우리 보통 뭐 합니까? 많이 그 손가락 빨고 애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구강기에 그 식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형태.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나이 60 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냐? 아니, 네. 인간의 심리는 적층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상태가 되면 가장 앞쪽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불안과 의존장애 형태의 가장 앞쪽 측면이 다 나타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구나.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이렇게 전문성은 없지만은 네. 일단은 그 수감 생활에 대해서 예고편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올해 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명절과 달리 특식은 없답니다. 특식은 없다. 뭐 그런 상황이고 네. 특선 영화도 방영이 없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소자들이 볼 수 있는 교화방송 TV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MBC, KBS, SBS, EBS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안 나와요? 유튜브는 안 나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는 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인데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대통령이 어떤 채널, 윤석열 피고인이 어떤 채널을 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눈에 들어온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오늘 밤 10시 반에 네. SBS에서 서울의 봄을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재소자는 볼 수가 벌써 없다고 하더라고요. 9시에 끊잖아요, 방송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네. 모양새인데 여하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와 비슷한 일을 벌인 일인데 친일 쿠데타를 한 셈인데 네. 성공한 성공한 쿠데타를 다룬 12.12 영화 서울의 봄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봤을 수도 있어요. 이미 봤을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V1, V0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기자들에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 전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높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주변이라든가 혼자서는 아마 그걸 돌파하기 어려웠을 거다. 저는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절대적.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장애의 보완은 여사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여사의 그 충분한 조언, 이게 이제 사실 조언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인형. 그래서 이제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이 공천도 좌지우지하고 아무런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 주인 의식은 확실히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대선 직전에 출마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 과정에서 상의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과 한 몸인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 다스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게 주어가 자기잖아요. 네. 여사님이 자기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하고 의논해서 오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뭐 정난정이나 아니면 문정왕후나 예전에 이런 많은 여걸들이 여걸이라 표현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내가 다 한다. 내 건데 왜?